저 미친 놈 봐라.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낮의 장터. 수백 명이 북적이는 그곳에서 한 사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조선 땅에서 상군이라 불리는 팩수의 왕. 그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사내를 내동댕이 치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 묻은 삼배옷, 헝클어진 머리, 맨발. 누가 봐도 거지였습니다. 저 거지가 미쳤구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 어서 피해라. 장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채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야, 오랜만이다. 호랑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내가 호랑이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나야, 나. 그 순간 호랑이가 멈췄습니다. 으르렁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랑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주인 앞에 엎드린 강아지처럼. 장터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저 거지가 누구야? 그 사내의 이름은 김만득. 조선 팔도를 떠도는 거지 중의 거지.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만득. 올해 38.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선비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지만 자존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만드가, 사람은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 것. 둘째,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 것. 셋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 예, 아버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거지가 되어도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왕이 되어도 짐승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16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꺼져. 처음에는 수모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거지는 사람도 아니야. 발길질을 당하고 물을 뒤집어 쓰고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거지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전라도 어딘가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때였습니다. 산길 옆 덤불 속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가까이 가봤습니다. 덤불 속에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건 호랑이였습니다. 새끼 호랑이. 발에 덫이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나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나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무서웠지만 가여웠습니다. 저러다 죽겠는데.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새끼 호랑이가 손을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 아프더라도 덫은 풀어줄게. 새끼 호랑이가 멈칫했습니다. 마치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덫을 풀었습니다. 새로 된 덫이라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덫을 풀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리를 절룩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괜찮아, 가봐.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덤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데다 피까지 흘렸으니.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산길 한복판에서 잠들었는데 왜 따뜻하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려는데 무언가 옆에 있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무언가. 호랑이였습니다. 으악. 나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그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란 호랑이였습니다.
어미호랑이. 어미호랑이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죽은 토끼. 이게 나한테 주는 거야? 어미호랑이가 토끼를 발로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설마. 나는 어미호랑이를 보고 토끼를 보고 다시 어미호랑이를 봤습니다. 어미호랑이가 덤불 쪽을 바라봤습니다. 덤불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그 새끼. 다리를 절룩이면서. 아, 내 어미구나.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새끼 살려줬더니 밥을 갖다 주는 거야? 어미호랑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토끼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그날 나는 3일 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호랑이가 잡아준 토끼로.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마을로 가면 호랑이가 따라왔습니다. 물론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호랑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서 포스를 불러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나를. 저거지 뒤에 호랑이가 있어. 무슨 관계야?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산속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어미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또 왔냐? 나는 모닥불 앞에서 어미 호랑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새끼가 내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너희들 외로운 거야? 어미 호랑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도 외로워. 나는 새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셋 다 외로운가 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잤습니다. 호랑이 2마리가 내 곁에 누워서.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전국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호랑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가 호랑이를 부린다더라. 직접 보자. 처음에는 구경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이 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여줘. 호랑이 타는 거 보여주면 엽전 줄게. 나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먹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야, 나 한번 태워줄 수 있냐? 어미 호랑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엎드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우와. 장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거지가 호랑이를 탄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던져준 엽전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 팔도에 호랑이 거지가 있다더라. 호랑이를 친구처럼 부린다고. 직접 등에 올라타기도 한다던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어린아이들도. 거지 어른, 호랑이 좀 보여주세요. 호랑이랑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새끼 호랑이 덫을 풀어준 이야기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더 풀어줬을 뿐인데? 그렇소. 그런데 왜 저렇게 따르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겠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보다 낫네요. 은혜를 아는 게.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찾는 사람이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호랑이 거지? 사또께서 부르신다. 관아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사또가?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따라오면 알 것이요. 포졸이 나를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부리는 거지라는 것이 사실이냐? 거지인 것은 맞고 호랑이를 부린다는 것은 과장이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호랑이가 절 따르는 것이지 제가 호랑이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지치고 말이 반듯하구나. 아버지가 선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거지가 됐느냐? 나는 짧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고을에 호환이 잤다.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있어. 내가 그 호랑이를 달래줄 수 있겠느냐? 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호랑이와 친할 뿐 다른 호랑이는 해보겠느냐 못하겠느냐? 사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같은 것 아닐까?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어미 호랑이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는 마을에 두었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있을 수 있겠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습격당한 곳. 여기저기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호랑이가 이러는 걸까? 나는 어미 호랑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미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앞에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컷 호랑이. 어미 호랑이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보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사람을 해친 호랑이구나. 나는 멈췄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멈췄습니다. 수컷 호랑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도망가면 이 호랑이는 계속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야! 호랑이가 멈췄습니다. 왜 사람을 해치는 거야? 호랑이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어? 나는 천천히 동굴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새끼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가 있구나. 나는 동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컷 호랑이가 내 앞을 막았습니다. 봐야겠어. 새끼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호랑이와 나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화살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을 해친 거구나. 나는 새끼 옆에 앉았습니다. 화살을 살펴봤습니다.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프게 뽑아야 했습니다. 아플 거야. 참아. 화살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힘껏 뽑았습니다. 새끼가 크게 울었습니다. 수컷 호랑이가 동굴 입구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피를 닦아줬습니다.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아줬습니다. 새끼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컷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화살 뽑아줬어. 이제 괜찮을 거야. 수컷 호랑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굴 입구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짐승도 자식 걱정에 사람을 해치는구나. 자식이 아파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화살에 맞은 것이 사람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다. 잘못됐지만 이해는 간다. 얼마 후 수컷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것을. 됐어. 하지만 사람은 더 이상 해치지 마. 호랑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람도 다 나쁜 게 아니야. 화살 쏜 사냥꾼이 나쁜 거지 마을 사람들은 모른 거야. 어미 호랑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호랑이가 나란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 지금 호랑이한테 설교하고 있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새끼 호랑이가 화살에 맞아 있었습니다. 화살을 뽑아줬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호랑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또가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이 대단하다. 별것 아닙니다. 거지가 해낸 일을 포수들도 못했어. 포수들은 죽이러 갔지만 저는 이해하러 갔습니다. 그 차이겠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 말이 맞다. 사또는 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엽전 꾸러미와 옷 한 벌. 앞으로 이 고을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떠돌이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항상 나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고을 장터에서
부자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야, 거지. 내 물건 옮겨줘. 돈 줄게. 얼마나 드릴까요? 이거면 되겠지.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적소. 거지 주제에 따져? 싫으면 말고.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야, 저 거지가 건방지다. 어디서 거지 주제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쫓아왔습니다. 야, 서라고. 그리고 나를 밀쳤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거지한테 잘했다. 거지가 어디서 건방져. 나는 일어섰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상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으악. 상인이 오줌을 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상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급히 어미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저리 가. 어미 호랑이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상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해치지 않아요. 나는 상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상인이 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당신, 왜 도와줘요?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야 하는 건 아니잖소. 상인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지한테. 살려줬어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인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어미 호랑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못 먹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디가 아파? 어미 호랑이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몸을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골마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하지만 나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호랑이 발바닥 상처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의원이 기겁했습니다. 호랑이요. 예. 골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원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사람 의원이요. 짐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이 곪으면 치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곪은 곳은 터뜨려서 고름을 빼야 하오. 그리고 소금물로 씻고 쑥을 태워 연기를 쐬면 낫소. 나는 급히 돌아갔습니다. 어미 호랑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플 거야.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해야 해. 어미 호랑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상처를 터뜨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아. 잘하고 있어. 고름을 짜냈습니다. 소금물로 씻었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쐬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어미 호랑이 곁에서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어미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디뎠습니다. 절뚝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다 나았네? 어미가 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할았습니다. 아, 따가워. 거친 혀가 뺨을 할았습니다. 나는 어미 목을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다 자랐습니다. 어미만큼 커졌습니다. 야, 너도 이제 어른이네. 다 자란 새끼가 내 곁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려다 머리가 너무 커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크긴 컸구나. 나는 웃었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호랑이가 코를 맞댔습니다. 잠시 후 새끼가 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는 거야? 새끼가 멈췄습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내 곁에 남았습니다. 보내준 거야? 어미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잘했어. 자식은 제 갈 길 가야지. 나는 새끼가 사라진 숲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살 길을 걱정하셨겠지.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나는 계속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43이 되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늙어갔습니다. 털이 하얗게 새고 걸음이 느려지고 먹이를 잡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너도 늙었구나. 어미가 내 곁에 누웠습니다. 나도 늙었어. 우리 같이 늙었네. 어느 가을날 어미 호랑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야, 일어나. 눈을 떴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파? 어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때가 됐구나. 나는 어미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어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해? 내 새끼 덫에 걸려있을 때. 어미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때 나는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 내가 토끼 잡아다 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거지 생활에 처음으로 따뜻하게 잤어. 내 옆에서. 어미 호랑이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고마워. 내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미 호랑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어미 호랑이를 산속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무덤 옆에 돌을 쌓았습니다. 잘 쉬어. 나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장터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야, 저 거지 봐. 호랑이 거지 아니야? 호랑이는 어디 갔어? 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어미를 묻은 그 산이 갔어. 어디 갔는데요? 하늘로.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슬퍼요? 응. 왜요? 친구가 떠났으니까. 호랑이가 친구예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소. 20년 거지 생활에 처음으로 사귄 친구요. 아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제가 친구해드릴게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래.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 것.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 것.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 나는 그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거지로 살면서, 호랑이와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지. 그것이 나 김만득입니다. 오늘도 길을 걷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테니까요.